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 연구소마다 그러니까 연구원안이 다 이게 분포돼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연구소마저도 김정일이가 또 탐나가지고 결국 빼뜨려냅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북한은 80년대 올라가면서 네. 김일성과 김정일의 둘의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치가 둘이 같이 하는 동시에 하는 공동 정치가 진행이 됐는데 그 정치를 하면서마저도 또 서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네.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었군요. 다퉜죠.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는데 근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사라 워커님께서는 이 20달러를 보내주셨고 바렘님께서 또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탄압받고 있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상균이라는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북한에서는 김부자 건강장수를 알자면 신상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신상균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일제 때는 이제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 특히 평양에 장사꾼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활발한 이제 유통들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신상균은 말하면 김일성보다 2살 우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생인데 일제 때 이 사람은 전문 이제 장사만 해가지고 꽤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반짝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에 붙어서 이제 장사했던 사람인데 친일파였죠. 근데 머리가 돌아가지고 아차 내가 숙청당하기 전에 좀 붙어본다 해가지고 김일성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 이제 신상균이가 이제 둥근둥근 우리하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의 건강장수연구하는 이 연구소를 자기가 이제 신설하게 됐는지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해방되고 나니까 김일성도 왔지만은 그때는 뭐 돈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별로 생활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일성의 저택은 그때 이제 사업하는 저택을 해가지고 지금 평양 그 전철역 봉화역 근처에 가게 되면 당창은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기념관을 집무실 겸 저택으로 썼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이제 인사들이 또 북한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왔을 때 이제 음식도 대접하는 거 그 안에서 하고 했는데 음식 대접할 때마다 변변치 않아 가지고 힘들었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이제는 죽었지만은 자전거에다 이제 그 명태 뭐 닭 이런 것들을 차가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서는 보초 한마디로 경호원들이죠. 딱 보초서 가지고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김일성의 그 와이프 지금 김정일의 그 뭐 생모였던 김정숙이 그 김정숙 우리 문재인의 그 와이프인 김정숙이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김정숙이가 그때마다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그래서 들여놓지 말라 했는데 모를 사람이니까 그때 그 김정숙이가 운 숟가락 가지고 항상 작시대에서 밥 한 걸 가지고 김일성 먹기 전에 그 봤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하다가 너무 찾아오니까 저 누구냐 물어봤는데 그런 장사꾼인데 닭고기를 많이 가져온다 하니까 닭도 가져오고 뭐 가져오면서 장군님 만나고 싶어 한다 해서 한 번은 또 시행이질 하는데 김일성이가 나와봤다가 저거 누구냐 해가지고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한마디 말을 잘한 거죠. 저는 해방되는데 하나도 입하지 못하고 장사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 장군님의 그 식사를 보장하는 걸 제가 좀 책임지고 싶어가지고 재료를 자꾸 가져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호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받아주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날라오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김일성이가 신상균한테 나이가 2살 위지만은 또 신상균이가 그 머리가 잘 돌거든요. 장사꾼이니까. 당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2살 위인 줄 알면서도 예, 장군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장군님하고 동갑입니다. 나이 우려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동갑입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김일성은 그 신상이 보고 동갑이 이렇게 했거든요. 동갑이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신상균이는 김일성한테는 충성도 하는데 김정일한테는 충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자기네가 두문두문 이제 뭐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공장들 좋은 이런 특수 제품은 다 이제 신상균 손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영성맥주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이제 축산 제품을 먹고 싶다 할 때는
중앙당 간부 시켜가지고 가져라 하면 신상균이가 이거는 수령님의 뭐 비준 없이는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군님, 수령님 승인 없이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항상 이제 저놈은 스트레스 받았겠구만.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썼냐면 예. 김정일이가 자기 측근들한테 신상균 동무는 김일성 수령님한테는 그러니까 당유상 체계는 세워져 있는지는 몰라도 당의 율적 지도체는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한테는 김일성한테는 충성 다하지만은 나한테는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벼르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86년도에 빼뜨려냅니다. 그걸. 그래서 중앙당에다가 이제 소속시켜가지고 중앙당 재정연립에서 관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사고가 죽진 않고 살았는데 사고 나서 입원한 순간에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김일성한테 비준받아가지고 중앙당 재정연립에다 넘긴 거죠. 그때 김일성도 김정일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상균이가 입원한 상황이었었고 사무실, 업무실에 있으면 신상균 방에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그 집무실에 가게 되면 그 신상균 방에는 쫙 전화기 많아요. 많은 중에 제일 끝에 전화기 하나가 빨간 비로도천 탁 놓고 그 위에다 싹 올려놨는데 그게 항상 아무 때든 김일성이가 전화하는 직선 연결 전화였어요. 그게. 근데 입원했으니까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중앙당에서 맡아야 이 연구소가 잘 돌아가면서 건강장수 관련된 연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김일성과 그래 시상균이 어디 갔어? 상균이 나한테 좀 물어해봤어. 예, 다 토론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뭐 끝나보니까 뭐 그다음에 시상균이가 막 훗날에 태어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 바라는 게 뭐냐니까 그럼 저도 또 다른 연구소 만들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가 다니던 만성산 연구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그 뭐 연유가 있었군요. 있었죠. 예. 예. 그러면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하고 결론적인 말을 좀 결론적인 말은 좀 해봐야죠. 그래 저는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우리 보수 세력들은 애국 세력들은 항상 저 김정은이 죽어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고 우리 미래가 안전하고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마저도 완전 이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정은이 죽이는 것밖에 다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저 김정은이 저 꼴 보니까 빨리 죽지 않겠냐 해가지고 행년해서 자연사되기만 바라는데 자연사되기는 어렵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일성도 35살 그때도 저렇게 비만 왔지만은 8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50세까지는 못 돼도 50년 못 돼도 거의 반세기 이상은 비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김정은 하나를 위한 큰 거대한 연구소가 있고 또 그리고 봉화진료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봉화진료소가.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 자연사를 바랄 것이 아니라 손이 삐뚤어졌다 해서 당장 죽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빨리 저것을 물리적으로 빨리 제거해버리는 그게 우리가 겨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네, 그래 이제 우리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쭉 계속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인터넷 신문인데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또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로 만드신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인간을 위해서 2,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몰빵을 해서 이 정말 정사를 하고 이게 노예국가도 이런 노예국가가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원하는 무상, 이 무상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이렇게 우상이 정말 괴물 같은 우상이 탄생하는 비극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해란 TV 지금 AI에다가 뭘 입력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독자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곡 되면 계속 내려가는
뭐 아주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 이 문재인 이 정말 가짜 정부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저 정말 봉건 왕조 공산주의 악마 집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